자, 우리가 뭘 조사했어요? 기본적 사항 조사하고 권리관계 조사이고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로 떠나야 되거든요. 상태가 뭐예요? 이거예요. 벽면, 바닥면, 도배, 그리고 각종 시설 상태 이거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라는 게 뭐냐? 수도, 전기,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거 조사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해요? 이거 우리가 법에서 벽수이잖아요. 벽수일 기억나요? 벽수 여기 의뢰인에게 직접 상태 자료 요청해서 조사한다. 자,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의뢰인이 잘 알잖아요. 벽면 균열인지 수도 파손됐는지.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를 합니다. 상태 자료 요청. 이해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시설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 조사해야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환경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일자량, 소음, 진동. 이게 환경 조건. 그다음 비선호 시설도 조사해야 돼요. 그럼 일조 소음 진동은 자료 요청. 방금 벽수 1에서 1이잖아, 1. 상태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 확인하고, 비선호 시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비선호 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비선호 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를 한다. 이해됐어요? 비선호 시설은 개공인이 직접 조사. 일조 소음 진동은 상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고, 비선호 시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입지 조건이 뭐라 했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럼 어떻게 외우냐? 도, 대, 주, 교, 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입지 조건이라고 해요. 도, 대, 주, 교, 판. 이건 직접 조사합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 법에서 벽수도일 기억나죠? 이게 도입니다. 도. 이것은 상태 자료 요구가 아니라 개공이 주변 조사하면 돼. 대중교 버스 지하철 연결사 주변 조사하면 되죠. 의뢰인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조사를 해요? 조세. 근데 조세는 취득 관련 조세만 조사하면 돼요. 무슨 관련 조세? 그럼 취득 관련 조세가 뭐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류 및 세율을 조사해서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세율은 어디서 다뤄? 세법에서 다르죠. 우리는 종류만 하면 돼요. 취득 관련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조사하면 돼요. 세율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 같은 건 조사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전 관련 조세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이전 관련 조세.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조사해서 설명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 그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 거래? 예정 금액 조사예요. 그러면 예정 금액은 누가 산정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누가 산정한 금액이다? 개공이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예정 금액이라고 해요. 과거에 이거 딱 시험 한 번 나왔어. 의뢰인이 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금 맞아 틀려? 그러면 예정 금액은 누가 산정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개공. 그래서 여러분들 학계론에서 감정평가론을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 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 감정평가론 배우거든요.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예정 금액. 이것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돼. 그래서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럼 물건 다 조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조사한 거. 아니, 매수인에게 설명해야죠. 매수인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설명 다 하고 나서 매수인이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면 계약서도 써야 되고 뭐 써야 돼? 확인 설명서를 써야 돼. 그래서 확인 설명서가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127페이지는 네 가지 서식 비교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토지하고 임목강압 공개한다. 서식이 몇 가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깡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그러면 80% 공부가 끝나요. 80% 공부가 끝나고 나머지 네 가지를 비교를 하면 100%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확실하게 공부하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확실하게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주거용 건축물 여기 페이지까지 넣어놨죠? 몇 쪽이요? 128쪽 펴세요.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까지 이 서식을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넣을 수 있겠어요? 넣고 또 비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주거용은 깡그리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매년 출제가 돼요, 이것은. 매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문제냐, 두 문제냐 그 차이인데, 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문제 예상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 문제 내면 다른 데도 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깡그리 해야만이 비주거용 토지 임목 서식을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건 깡그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식에가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공부를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 펴세요. 이제 펴놓고 이 서식에가 어떤 내용이니까 서식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런 내용이 있다고 눈에다가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확인 설명서 1 표지란이 있어요. 맨 위에 표지란이 있는데 주거용은 단독 공동 매매 교환 임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돼요. 단독주택 거래했으면 여기다 체크. 매매 거래했으면 매매 체크. 임대 거래했으면 임대에서 체크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확인 설명할 때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하는. 그 기억나요?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면적 설명하라 했잖아요. 그럼 면적은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대장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 대장 보여줬으면 체크하면 돼요. 등기부 보여줬으면 체크하면 되고, 임야도 보여줬으면 체크하면 돼요. 그죠?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는데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건 거짓말 작성한 거니까. 자, 이런 란이 있다. 그리고 여기 상태 자료 요구사항 란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물건 조사할 때 의뢰인에게 직접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벽수일. 아까 벽수일 있잖아요.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일조 소음 정도. 자, 그러면 여기다 뭘 적느냐? 이걸 적으세요. 거기다가. 빈칸에다 이거 적으세요. 매도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1번. 여기까지 1번이에요. 그리고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사실 기재. 이게 2번입니다. 자, 이 글씨 보여요? 자,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러니까 벽면 균열이 있냐를 요구를 했어요. 개공이 의뢰인에게. 그럼 거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 그리고 자료 요구하면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 설명하고 기재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 이 보입니까요? 좀 색깔이 다른 색깔로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1번.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1번.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 기재. 몇 번? 2번. 두 가지 내용을 문장을 만들어서 적으면 돼. 내가 벽면, 바닥면 자료 요청했는데 의뢰인이 거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 또 불응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우리가 불응했다는 사실을 확인 설명 기재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확인 설명 자료란에 서식화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서식에 다 있어요, 이거요. 표지란은. 내 서식에 다 있다는 거. 자, 정리되고 있죠? 준비됐어요? 예. 자, 일단 오늘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잊어먹더라도 나중에 하면 재생이 빨라. 어차피 이거 몇 바퀴 돌 거예요. 이거 몇 바퀴 돌아간다고 한 3바퀴는 돌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교재가.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또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한 3바퀴는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잊어먹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생이 빠르니까 자꾸 보시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이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그 기본 확인 사항 있죠? 큰 제목에 128페이지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 세부 확인 사항 있어요. 개공은 세부 확인 사항 그 중간에 찾았어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이거 이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와. 큰 제목. 기본 확인 사항이 8가지, 세부 확인 사항이 4가지, 보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보수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문제 나오진 않고. 그러면 이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기본 확인 사항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 물건은 표시란 적는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 서식에는 이 3가지 서식화 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소재지, 면적, 지목. 소재지, 면적, 지목은 토지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 아니 여러분들 시험 안 보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뭐로 외워 이거. 그냥 면적 적으라면 적고 소재지 적으라면 적고 지목 적으라면 적으면 되지. 그죠? 근데 시험 봐야 되니까 이 3가지가 토지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성 방법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뭘 보고 작성할까요? 토지는? 그렇지. 토지 대장 등까지 적으세요. 여기다 적어요. 아무 데 적지 말고. 토지 밑에다가 토지 대장 등. 토지 대장에 소재지, 면적, 지목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적었어요? 토지 대장 등? 아주 빠르네. 자, 그럼 건축물 표시라는 뭘 보고 작성할까요? 이거요? 그죠? 건축물 대장 등까지 적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 등까지 적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건축물 표시란에는 뭐가 서식화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전용 면적 서식화되어 있어요. 대지 지분 서식화되어 있고 준공연도 서식화되어 있고 용도 서식화되어 있고 구조 그 다음에 방향은 대장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현장 조사거든요. 이 등 속에가 현장 조사가 들어있는 거죠. 저 등 속에가 현장 조사가 들어있는 거라고. 이게 방향은 남향집이냐 동향집이냐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적고. 그다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거요. 지진 요즘 막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진 설계돼 있는가 이 건축물이 그다음에 능력 뭐 이런 거 적게 되고 그다음에 이방 건축물 여부 이거 적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건축물 표시란에 들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 등을 보고 작성한다. 복습. 이 앞주에 배운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중개계약서를 배웠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이 앞주에 배웠거든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방향이 서식화돼 있다 그랬어요? 안 돼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우리 여기 안 나요? 안 나불어? 기억난다는 거요? 안 돼 있다는 거요? 기억은 나요? 방향 없다 거기는? 아니 방향이 그 중개계약서 서식화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이란 적는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개계약서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들은 것 같아요? 있는데 안 쓴다는 거? 여기 기억나죠? 찾아드릴게요. 내가 그래서 기억이 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요. 지금 안 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116페이지 그 밑에 116페이지 밑에 그거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 거기 보면 용도 다음에 건축물 표시라는 용도 다음에 방향 X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는데 방향 X 적혀 있어요?
그러면 중개계약서는 방향이 서식화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죠. 근데 확인 설명서는 돼 있죠. 자, 이거 내가 그래서 이 앞주에 확인 설명서는 방향 적는란이 있지만 중개계약서는 방향 적는란이 없다고 X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다 나중에 이제 서식 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서식 간의 문제. 그러면 중개계약서는 방향 적는란이 없는데 확인 설명서 있구나. 이거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과목 내에서 비교, 서식 간의 비교, 또는 나중에 이제 과목 간에도 비교. 우리 중개사법하고 민법, 중개사법하고 공시법, 중개사법 공법하고 비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공부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두 번 읽고 공부 다 했다. 점수 왜 안 나오지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래 놓고 이제 공부 다 했다고 시험 보러 가서 아이고 공부 점수 안 나오네 그러지 말고 자꾸 이게 이 공부가 그래야지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건축물 대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전용 면적, 준공 연도, 구조 방향 이런 게 서식화 돼 있고 건축물 대장 등을 보고 작성한다. 작성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세부 사항이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확인 사항이에요? 왜? 표시라는 게 다 기본이거든요.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출제자 마음이거든요. 지금 기본 확인 사항 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우리가 오늘 권리관계, 이 앞주하고 오늘 권리관계 했는데 등기부 기재사항 나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적게 돼 있거든요. 토지 건물 관련 사항. 그럼 이건 뭘 보고 작성해요?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 기재사항은 뭘 보고 작성해요? 그렇지.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가 등기사항 증명서. 이걸 보고 작성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권의 저당권자가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이해됐어요? 어디 보면 나와?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적는 란이 있죠. 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냐, 그 밖의 비용이냐, 이거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또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이고, 개시일이 언젠가, 이런 거 적게 돼 있는데, 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뭘 보고 작성할까요? 잘 모르겠죠?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서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서 작성합니다. 자, 이것을 적기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그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131페이지 작성 방법이 거기 쭉 나와 있거든요. 작성 방법 쭉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 밑에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두 번째 줄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확인, 이 단어 있어요? 그걸 확인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이런 걸 작성을 하면 돼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 잘 알 거 아니에요. 임대인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체크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지금 다 기본 확인 사항 하고 있잖아요. 권리관계란에 서식화 돼 있다는 거. 그럼 권리관계는 다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권리관계란에 작성하게 돼 있고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도 권리관계란에 서식화되어 있어요. 그럼 권리관계란에 서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이것만 물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서식화되어 있냐? 그럼 이게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있냐?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권리관계란에 있으니까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있다.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다가구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서식화돼 있다. 권리관계란에 서식화돼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됐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관계란에서 내가 이제 권리관계 작성 방법을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교재 그 글씨가 적어서. 자,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액만 동그라미. 아, 이건 어디가 있냐?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작성 방법. 동그라미 칠하는데 막상 어디가 있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동그라미 칠하라 했잖아요. 자, 거기 131페이지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거기 권리관계 계약갱신 요구권 나와 있고 근저당은 어디가 나와 있냐? 근저당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근저당은 131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그 참고 표시 있거든요. 11번 밑에. 11번 밑에 참고 표시 있죠? 거기 있어요. 그거 거기입니다.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실채무액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적는 것이지 실채무액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경매, 공매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건 아까 뭐라 했어요?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서 전달했죠? 아까 밑줄 그었죠? 예, 그죠?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거나 임대인을 확인해서 작성한다. 이게 민간임대 등록 여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31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뭘 받으면? 서류를 받으면 확인했다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그죠? 서류를 받지 못한 것은 미확인에 체크하면 되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하면 된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확인, 미확인, 해당 없음. 이렇게. 이거 작성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임차인이 있을 때 말한 거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에 관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 그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미확인. 임차인이 없으면 해당 없음. 여기다 체크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부여해오나. 그죠?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뭐라고요? 제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미제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 이렇게 체크하고 설명을 해달라. 그렇죠. 작성 방법. 다른 것은 뭐 작성 방법을 내가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어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토지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래서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세요.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파트 있잖아요.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매매 계약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임대차 할 때도 확인 설명서 쓰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맺을 때는 이 파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서식화되어 있는가 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서식화되어 있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 서식화되어 있죠. 이렇게 묶어. 자, 이건 뭘 보고 작성할까요? 이거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시군조례입니다. 자, 시군조례라고 적어요. 시군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적어.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이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아니에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여기다 적게 돼 있는데 시군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적게 돼서 시군조례. 공법에서 배워. 이거 배우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공법에서. 자, 그래서 시군조례가 정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거 묶으세요. 이렇게.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뭐에서 기재한다?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적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지역지구 구역이랄지 이거 나머지 것들 이거 허가구역, 투기지역 이런 거, 그 밖의 이용제한 이런 거. 나머지 것들은 뭘 보고 작성할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까지 적으세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까요? 아니 또 저기 나가 있어. 날도 추운데 오늘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조사할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또는 관련 법, 시군구, 현장 조사 등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자, 그 131페이지 7번 보세요. 7번. 7번 작성 방법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 세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등. 그러면 그 등 속에 또 관련 법이 들어있고 관련 법령 또 현장 조사도 들어있고 또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나온 것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적고 나오지 않는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사이트예요.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제공한 사이트들. 이해됐어요? 거기 접속해서 확인해서 적고 거기도 안 나오면 관련 법 찾아보고 또 현장 조사도 해보고 그럼 무조건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정리할게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입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부에는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기재하고 나머지 것들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 이 등 속에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뭐 관련 법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임대차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입지 조건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입지 조건은 도로와 관계에서 도 동그라미, 대중교통에서 대 동그라미, 주차장에서 주 동그라미, 교육시설 교 동그라미, 판매 및 의뢰서 판 동그라미. 아까 내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어떻게 암기한다? 도, 주, 교, 판. 도, 대, 주, 교, 판. 이거 입지 조건입니다. 이게 단독 문제도 나왔어요. 입지 조건이 아닌 걸 골라라. 이 속에 공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없죠. 그게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 공원이 정답이었어. 도, 대, 주, 교판 외우셔야 돼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어느 난에 들어있다? 다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게 입지 조건란에 들어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한다 그랬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 이거 현장 조사.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어 여기다가 여기 도망갔어. 개공이 왜 이래?
반항하네.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글씨가 이상해졌네. 개공입니다. 개공. 개공이 직접 조사. 그럼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개공이 직접 조사. 도로와 관계 뭐 접하느냐, 버스 정류장 소요 시간 뭐 이런 거, 지하철 있냐 없냐, 무슨 역 이런 거, 초중고 학교명 소요 시간 이런 거 됐어요? 그래서 도대주 교판이 입지 조건이고 개공이 직접 조사하고 이것은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입지 조건은 지금 다 기본 확인 사항 하고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경비실 있냐 없냐 있으면 체크, 없으면 체크. 관리 주체 위탁 관리냐 자치 관리냐 이런 거요. 자 이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 관리냐 자치 관리냐 이걸 조사해 정데 이건 어떻게 조사해요?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이 두 가지 묶어갖고 개공이 직접 조사. 비선호 시설도 마찬가지. 개공이 무슨 조사? 그러면 이거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직접 조사.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관리 자치관리.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보여요 이거? 화장장 또 낙골당 또 공동묘지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 그럼 이건 선호한 시설이요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요? 이걸 비선호 시설이에요. 이거 있냐 없냐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개공이 주변 조사하면 돼요. 됐어요? 아 이거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개공이 직접 조사하면 돼. 잘 안 보여? 화장장, 낙골당, 공동묘지. 세 가지만 적어놔. 이거 원리만 알면 돼요.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다. 뭐 이 정도. 그러면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개공이 무슨 조사? 직접 조사. 상태 자료 요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도 기본 확인 사항이죠? 지금 다 기본 확인 사항 하고 있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열심히 적고 있네. 이 서식이 무조건 시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어렵거든요. 이 시험이란 게. 나온 것이 확실시 되면 어렵든 쉽든 무조건 공부해서 맞춰야 돼요. 공부하면 맞히거든. 나온 것이 확실시 되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시험이란 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나온다고 확실히 되면 뭐 쉽게 말해서 컨닝을 해서라도 맞춰야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확실시 되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있죠. 그럼 거래 예정 금액 등. 그죠? 그럼 예정 금액은 여기다 적어. 이 밑에다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으세요. 이 글씨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이런 게 이상하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공시 가격을 적게 되어 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공시 가격을 적는데 그러죠? 근데 이 두 가지 묶으세요. 이거 어떤 걸 묶으냐면 이 두 가지 이거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예정 금액은 생략한 게 아니고 예정 금액은 생략하는 게 아니고 뭔만 개별 공시지가하고 공시 가격만 그래요. 매매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개가 완성되기 전 후 거래 이전 금액을 적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 확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뭘 조사해야 돼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그러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률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 적어야 돼요. 뭐라고 적냐면 이로 적게요. 임대차는 제외 이렇게 적으세요. 이 제외란 말은 뭐요? 적는다 안 적는다? 이건 생략이 아니라 아예 안 적어. 왜 안 적겠어요 이거요? 이게 글씨가 안 써져. 미치겠네. 제외. 제자가 안 써져. 하여튼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시 필요 없잖아요. 매매는 적어야 되고 세율을. 임대차는 이건 생략이 아니라 아예 안 적는 거예요. 제외입니다. 제외. 자, 그 다음에 이 종류가 아까 뭐라 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 세율 적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뭘 보고 작성할까요? 작성 방법. 작성 방법. 이 취득 관련 조세 밑에 여백 있죠. 여기다 적으면 돼요. 여기다 적으세요. 작성 방법 적어야 되는데, 자 적으세요. 좀 길어요. 일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이렇게 적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여기까지 적었어요? 전후. 전후가 아니라 전후. 그럼 뭘 보고 작성할까요? 세율. 세율이 어디가 나오냐고. 유추해봐. 세율이 어디가 나오고 있어요? 세무서 사이트?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세법,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그래서 세법 배우잖아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세법에 보면 세율 안 나와요? 그걸 보고 적어야지. 어디로 뭐 돌아다닐까요? 세율은 세법을 뒤져봐야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취득세 몇 퍼센트, 농어촌 특별세 몇 퍼센트, 지방교육세 몇 퍼센트.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조세까지가. 작성 방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이것은 인쇄가 돼 있죠. 이것은 취득 관련 조세 아니잖아요. 근데 인쇄가 돼 있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것은 취득 관련 조세는 아니고 그거 인쇄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 들어갑니다. 자, 아까 기본 확인 사항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가 4가지. 4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가 있어요. 그럼 실제 권리 관계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적으세요. 이거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미 공시 권리라고 적었어요. 실제 권리 관계를 달리 표현해서 뭐다? 미공시 권리 적었어요.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인데, 미공시 권리 적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 권리 관계가 뭐예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차권, 주거용이니까. 이게 실제 권리 관계라네, 저거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차권. 적었어요? 그럼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는 여기요.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 저 색깔 보입니까? 저 색깔 보여요? 네, 잘은 안 보이지만 보이죠? 아니, 잘 보인 걸로 하려면 노란 걸로 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자, 보겠어요? 실제 권리 관계가 달리 표현해서 미공시 권리인데, 이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거든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차권. 이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그리고 이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이 토지에 붙은 조각물, 정원수. 이걸 이 칸에다가 적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서 적는다 그랬어요? 여기다 적으세요.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고지가 뭐예요? 가르쳐준 사항을 뭐해서? 확인하여 기재.
매도 의뢰인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를 하면 돼요. 왜? 등기비 안 나오니까. 등기비 안 나오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들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 매도 의뢰인 임대인들이 고지한 사항을 뭐해서 기재한다? 확인하여 기재. 확인하여 기재. 확인하여 기재. 확인하여 그죠? 됐죠? 그럼 이건 세부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자, 넘어가 볼게요. 다 준비 끝났어요? 예.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돼, 이거. 잊어먹더라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할 때 빨리빨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자,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적는란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 내우셔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공업,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이거 내 외부 시설물 상태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수도 파손 여부 있냐 없냐, 용수량 정상이냐, 전기 정상이냐, 교체 필요하냐, 가스 도시가스냐. 자, 이런 걸 적게 되는데 이건 뭘 보고 작성해요? 어떻게 조사해서 작성해요? 상태 자료 요구. 매도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상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적으세요. 아까 조사했잖아요. 상태 자료 요구라고. 상태 자료 요구 이렇게 적으세요. 상태 자료 요구. 매도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벽수 일회 중에서 수잖아, 수. 벽수 일회에서 수도 전기에서 수. 됐어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수도 파손됐냐고 거주자가 잘 알잖아요. 가스 도시가스냐 잘 알고. 됐어요? 근데 이게 상태 자료 요구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기본 확인 사항이요, 세부 확인 사항이요? 세부. 근데 여기서 노란 색깔로 돼 있는 데가 어디요? 소방이죠. 별표 쳐서요. 여기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서방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 주거용 건축물 서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냐 없냐. 됐어요? 이걸 적게 돼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적게 돼 있어요. 서방만.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아파트는 뭐하고? 뭔만 적는다? 주택만 작성합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아파트는 안 적고 어떤 것만? 주택의 경우만 작성한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거용 건축물은 서방란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작성하게 돼 있고 주택의 경우만 작성한다. 아파트는 작성하지 않아요. 자, 이거. 그래서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에 이런 걸 상태 자료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여기다 작성하면 돼. 됐죠? 자, 그리고 이 그 밖의 시설물은 뭘 작성하냐? 여기 보입니까?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즉 IT 관련 시설을 기재합니다. 가정 자동화 시설.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됐어요. 달리 표현해서 IT 시설, IT 관련 시설이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그 밖에서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기재.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기재. 자,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벽면, 바닥면, 도배 적는 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묶어가지고 이것도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적으세요. 상태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벽수 1이잖아요. 벽. 여기가 1이고, 아까 수가 수고. 상태 자료 요구. 그래서 세 가지는 상태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매도인에게 물어봐서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벽면, 바닥면, 도배, 주거용은 셋 다 작성하게 돼 있고 환경 조건은 일조량하고 또 뭐가 있어요? 소음, 진동이 있잖아요.
일조량 소음 진도 이런 것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태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죠? 확인해서 기재를 하면 돼요. 자, 준비 끝났죠? 넘어갑니다. 이 보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요. 크게 분류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 보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 산정할까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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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요? 그러면 산출 내역에서 보수, 이건 계산 방법을 적는 거예요. 그럼 보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어요? 거래 예정 금액에다 뭘 곱한다? 요율. 이게 계산 방법이잖아요. 보수 계산할 때. 산출 내역란에는 계산 방법을 적는 거예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참고표도 이것도 시험 나오잖아요.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일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뭐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근데 이거 이게 시험이 자주 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없다?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중개 보수에 포함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공부해주면 돼요.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명 및 날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거래 당사자잖아요.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적겠는데 이게 또는입니다. 여기 동그라미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서명 및 날인이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지만 또는이에요. 왜? 이걸 수령했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공은 투란 말은 그 두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칸으로 만들면서 투라고 넣었는데, 예, 개공하고 서공이 서명 또는이라 했어요? 밋이라 했어요? 밋. 우리가 기억나요? 법에서 배울 때 밋은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거 확인 설명서 밋. 개공하고 서공은 또는이 아니라 뭐다? 밋. 서명도 하고 날인 둘 다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둘 중 하나.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공동 중개 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되 2명을 넘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한다. 지금 그 칸에 2명밖에 없죠? 개공 2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별지로 작성을 해야 된다. 만들어서 4명이 공동 중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이해됐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빨리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게 자꾸 반복하셔야 돼.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여러분 교재 127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117쪽. 117쪽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 공부했죠? 했어, 안 했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본 확인사항 아까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규제, 입지, 관리, 비선호, 예정금, 취득권. 이거 기본 확인사항이고,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8가지고 세부 확인사항은 몇 가지?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을 외워야 돼요? 세부 확인사항을 외워야 돼? 세부 확인사항을 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벽수일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벽수일 미. 세부 확인사항 란에다가 몇 페이지에다 적느냐면 그 129페이지
129페이지 세부 확인사항 있어요? 벽수 1미라고 적어서 이렇게 외우세요. 순서만 바꿔서. 벽이 뭐예요? 벽면, 바닥면, 도배, 수가, 수도전기 가서 1이, 일조소음 진도, 미가, 미공식 원리. 순서만 바꿨지. 그래서 이제 벽수 1미 이렇게 외우면서요. 이게 세부고 나머지 다 기본이다. 벽수 1미가 세부,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이렇게 외우세요. 벽이 뭐예요? 벽면, 바닥면, 도배, 수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1이 일조소음 진동. 미가 미공식 권리, 즉 실제 권리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벽수 1미는 세부, 나머지는 다 기본. 그죠? 이 큰 제목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큰 제목이. 이게 큰 제목이잖아요, 이게. 큰 제목이잖아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1 깡그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이 이제 127페이지. 여기 나와 있네요. 127페이지 펴었어요. 네, 127페이지는 이제 서식이 4가지가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적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거든요. 그러면 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란 아까 있었죠? 이건 4서식에 다 있습니다. 4서식에 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이것도 냈다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 냈다 다 있어. 내용만 다르지.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여기는 토지만, 여기는 임목. 내용만 다르지 냈다 다 있고. 자, 권리관계에서 등기부 기재사항 몇 쪽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서식인지 다 있어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확인설명서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떤 서식이든 다 있다. 그러죠?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주거용하고 어디만? 비주거용까지만 있다. 그러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주거용하고 비주거용까지만 있다. 그러죠? 그 다가구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니까 어디만 있겠어요? 주거용만 있다. 다가구 주택은 어디 주거용만 있다. 근데 권리관계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냈다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쓰세요. 3번. 이건 외우셔야 돼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어디까지만 있어요? 주거용하고 또 비주거용 어디까지만? 토지, 임목은 이런 이용제한 거래 규제 적는란이 있어 없어? 없어. 서식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건 외우셔야 돼요. 토지까지만 서식화 되어 있다는 거. 임목 서식에는 없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입지 조건은 내가 무조건 외우라 그랬잖아요. 별표 치세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도로에서 어디? 대중교통에서, 주차장에서, 교육시설에서, 판매 및 의뢰시에서. 그럼 어떻게 한결하세요? 도, 대, 주, 교, 판. 주거용 입지 조건은 도, 대, 주, 교, 판 다 있고 비주거용 어디까지만? 도, 대, 주까지만 있고 토지는 어디까지만? 도, 대까지만 있잖아요. 주교판이 없죠? 임목은 아예 있어 없어? 이걸 땡 그래요. 땡. 없는 걸 뭐란다? 자, 그러면 연결시켜서 시작. 도, 대, 주, 교, 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 토지는 도, 대. 없는 걸? 그렇지. 자, 그러면 연결해서 시작. 도, 대, 주, 교, 판. 도, 대, 주, 도, 대, 땡. 그렇게 외운 거예요. 자, 한 번만 시작. 도, 대, 주, 교, 판. 도, 대, 주, 도, 대, 땡. 그렇지. 자,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생각하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관리는 아까 뭐랬어요? 경비실 있냐 없냐죠? 그럼 건물에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 있을 리가 없고, 임목이 있을 리가 없고. 그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비선호시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까 화장장, 낙골당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은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 서식만 있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없어요. 그럼 주거용하고 어디만? 주거용하고 어디만? 주거용하고 어디만?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만 서식화 되어 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은 냈다 다 있어요. 이거 냈다 다 있고. 또 조세도 냈다 다 있어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세금 어떤 물건을 중개하든 받아가겠어요? 안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냈다 다 있어. 생각하면 돼요. 예정 금액도 냈다 다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실제 권리 관계가 아까 등기부에 나온 권리라 했어요? 나오지 않는 권리라 했어요? 나오지 않는 권리. 미공시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냈다 다 있어 없어? 왜? 권리니까. 아까 등기부 기재사항도 다 있었죠. 그럼 실제 권리 관계는 세부입니다. 아까 그냥 등기부 권리 관계는 기본이고. 자,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아까 뭐라 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서방, 난방 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있었죠. 근데 이것은 수도, 전기, 가스는 주거용하고 어디만? 아니,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라는 게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서방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아까 주거용은 서방이 뭘 정답했어요? 단독? 비주거용 서방은 소화전하고 비상배를 적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서방 깊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주거용 서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그렇죠. 근데 비주거용은 같은 서방이지만 소화전하고 뭘 기재해? 비상배를 기재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벽면, 바닥면, 도배란에 주거용은 벽면, 바닥면, 도배 셋 다 있죠? 셋 다 있어 없어? 벽면, 바닥면, 도배 셋 다 있고 비주거용은 벽면하고 뭐가? 그럼 뭐가 없어? 도배가 없어. 이건 도배. 보통 비주거용은 도배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페인트 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배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있을 리가 없죠. 토지하고 임목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환경조건. 별표 쳤어요. 환경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인데 오로지 어디만 있어요? 오로지 주거용만 있어요. 오로지 주거용만. 오로지 주거용만. 환경조건은 오로지 어디만 나온다? 그럼 아까 애우란 거 4가지 있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까지만. 그러죠? 입지 조건은 주거용은 뭐라 했어요? 도, 대, 주, 교, 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 토지는 도, 대. 없는 걸. 땡. 그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외우라 했어요? 비선호시설. 이거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 주거용하고 어디만? 두 서식만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환경조건 오로지 어디만? 오로지 어디만? 일조소음 주거용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각하면 대충 나와. 뭐 관리에 관한 사항이랄지 내부는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그 조세랄지 예정 금액 이건 냈다 다 있고 권리관계 냈다 다 있고. 그러면 대충 4가지 서식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나오면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 이거 공부하면 되고. 자, 보수도 냈다 다 있겠어 없겠어? 보수 냈다 다 있죠. 뭐 여러분들이 중개하면 임목 중개에도 보수 받을 거고 토지 중개에도 보수 받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냈다 다 있어. 이거 생각하면 되고. 인적사항도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죠. 이거는 또는이고 여기는 미시고.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4가지 서식이 끝났습니다. 끝났어 안 끝났어? 이제 머릿속에 넣기만 하면 돼요. 넣기만. 그럼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막 집어넣어? 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까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된다. 네, 휴식 갖고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휴식 갖습니다.